네, 북한이 오늘 예고대로 건군전 7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외신이나 해외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고 실황 중계 대신 편집본 영상을 뒤늦게 내보내는 형태로 외부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오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를 했는데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이제 녹화 중계를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감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감안했으면 애초에 건군제를 옮기지 않았겠죠. 네. 4월 25일이 원래 건군제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1978년도부터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걸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최초에는 재를 뿌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그동안 수년 동안 실황 중계, 라이브 중계를 해왔었는데 그걸 이제 녹화 중계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건 미국의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한 핵시설 정밀 타격 작전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김여정의 방안이라는 카드를 뽑았지 않습니까? 네. 김여정을 보내서 이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조명을 받으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초반의 이슈를 완전히 북한으로 돌리고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하이제킹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또 이 북한이 굉장히 북한에게 좋은 호감의 이미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 보석을 깔고 김여정 카드를 뽑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그 김정은의 동생인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보냈는데 그 전날 미국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ICBM이나 SLBM, 신형 SLBM 등을 선보인다면 네. 김여정을 보낸 보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원래는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 건군절까지 옮기는 어떤 그런 작전을 취했으나 지금 너무나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니까 전략을 바꾸어서 한국 정부와 어떤 그 선을 이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보는 측면에서 오늘 열병식이 조금 톤 다운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용 구성도 좀 축소가 되고 시간도 단축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뭐 한 13,000명 정도의 병력에 5만 명 정도의 뭐 시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카드 섹션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병력들도 뭐 대단히 적은 병력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그 전력은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재래식 무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열병식은 거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총망라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이제 건군 70주년이다 보니까 네. 이 행렬 초반에는 인민군 창설 시절, 즉 6.25 시절의 어떤 그 군대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아주 구형의 트럭에다가 예. 6.25 때 사용하던 아주 구형의 야포를 뒤에 견인포를 끌고 나와서 그때의 군복을 입고 나와서 나온 어떤 그 레플리카 이제 형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와서 이제 코스프레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들이 말하는 조선인민군의 군대를 이제 그동안 70년 동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열병식 또는 지지난 열병식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마호 전차 뭐 이런 거 다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천마호 전차 안 나왔습니다. 네. 최신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 나름 최신의 전차인 성군호 폭풍호만 나왔고 그리고 뭐 각종 야포들, 자주포들 대부분 다 안 나왔고요. 예. 그냥 이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122mm 방사포, 240mm 방사포, 그리고 300mm 방사포. 이 방사포 삼총사 시리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미사일로 넘어갔어요. 예. 미사일로 넘어갔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지켜봤던 전략무기, 새로운 네. 전략무기가 도대체 뭐가 나오냐 네, 이제 네. 이런 것들 관심 깊게 지켜봤는데 예. 그동안 북한이 이제 미사일 보여주면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런 것들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번엔 스커드, 노동, 무수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SLBM, 북극성 1형, 북극성 네. 2형도 작년 김일성 생일날 105주년 때는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북극성 시리즈도 전혀 안 보여줬고 네. 바로 화성 시리즈로 갔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고각 발사라는 것을 예. 통해서 계속 사정거리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삼총사 시리즈인데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예. 이 세 개의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화성 14, 화성 15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세 종류를 보여준 것으로 전략 무기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우려를 했던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신형 무기, 신형 전략 무기 이런 보여주지 않아서 나름 다행이다. 그러나
신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화성 12형 바로 직전에 네. 즉 300mm 방사포 직후에 등장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 등장한 아, 미사일입니다. 어떤 거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 단거리 지대지 예, 미사일이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니까 미국을 향해서 뭔가 미국을 자극하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왜 나는 그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의문스러운데 예. 러시아의 최신의 미사일입니다. 아. 러시아의 최신의 예.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스칸더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외형이 똑같아요. 그걸 러시아가 자랑하는 현존하는 그 어떤 MD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정거리 500km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나 하다못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다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km니까. 예. 그런데 현존하는 러시아의 자랑대로라면 현존하는 어떤 MD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MD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를 북한이 지금 취득했다라는 게 정말 이게 맞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 그 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위협을 느낄 문제인데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한 건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신형 미사일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공개가 됐고, 그래도 그게 이제 단거리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제 큰 타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이 ICBM급인 화성 14형과 15형일 텐데, 이 화성 14형과 15형이 등장한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의 대화도 좀 조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 공개로 아마 이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북미 간의 대화가 만약에 추구한다면 예. 이 미사일 공개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그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해서 공개를 했던 무기들이기 때문에 예. 작년에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 무기, 미국을 공개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나올까 봐 걱정을 했던 것이지 예.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무기 또 화성 14, 화성 15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연말에 수차례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일본 열도를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발사 실험을 보여줬고 뭐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최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화성 14와 화성 15입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제재나 추가적인 불쾌함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펜스 부통령 와 있지 않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이 판단할 때는 조금 그래도 노력은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는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ICBM급 화성 14형, 15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도 나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두 개의 차이라던가 이거 좀 네.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화성 14 같은 예. 경우는 그 이제 트레일러에 실려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이제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래픽이 화성 14도 발사대처럼 어떤 그 특수한 트럭이고 네, 그러는데 실제로 오늘 실려 나왔을 때는 화성 14는 트레일러에 실려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그 컨테이너 트레일러 같은 거 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려 나왔던 게 화성 14고 이건 예. 지금 나오는 화성 12. 아. 그리고 이제 화성 15 같은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사실은 그 성능은 비슷합니다. 다만 화성 15가 좀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화성 14 같은 경우는 한 10,000km 정도, 예. 화성 15는 한 13,000km 정도 날아가서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예.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화성 15.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에 실려 나왔던 이게 화성 14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요? 네, 방금 예, 예. 나왔던 게 화성 14였고 예. 화성 14 같은 경우는 미 동부 일부 그리고 미 서부는 전역 그리고 미 동부 일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게 화성 14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화성 14입니다. 예. 자, 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무기의 차이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번 열병식에는 외국 기자들도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저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는 초청했죠. 예. 초청했다가 마지막에 그 초청을 철회를 했죠. 이제 입국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명의 외신 기자를 초청을 했고 그런데 외신 기자를 초청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취재하지 않습니까? 뭐 두 분도 기자시니까 그 기자들의 어떤 취재 본능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북한 시간으로 한 10시 30분 정도에 이 행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나 저 군인들이나 몇 시에 나왔을까요? 아마도 6시, 7시에 나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서울이 영하 한 10도 가량 조금 넘었는데 네. 평양은 우리보다 훨씬 추웠겠죠? 네. 그런 추운 칼바람 속에서 오늘 저 군인들 입고 오는 옷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추워서 패딩을 파카를 입고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그냥 얇은 군복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상태에서 아침 6시부터 아마 12시까지 저렇게 떨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펜스 부통령도 탈북자들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굳이 가만히 있는 4월 25일 날 행사를 봄에 따뜻한 봄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추운 날로 옮겨서 외신 기자들이 와 보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떨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한용품이 좋아서 핫팩이다 뭐다 뭐 많이 준비를 하죠. 네. 또 평창 내일 개막식을 하는데 정말 뭐 몇 날 며칠 전부터 방한용품을 준비해라 이런 안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과연 아까 그 군복을 보십시오. 방한용품을 숨겨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 상태로 만약에 있다면 외신 기자들이 정말로 북한은 인권에 있어서 최악의 나라다라는 평가를 일단 하게 될 것이고 외신 기자가 오면 생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녹화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편집한 부분을 들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찍어간 필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본 이 필름이 전부라고 확신을 할 수 없죠. 지금 오늘 공개한 전부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그 디테일한 모습들 또는 그들이 감췄던 모습까지도 다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 미국과의 대립에서 지금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치킨 게임에서 지금 발을 한 발 내린 겁니다. 지금 예. 내려서 한국의 여론, 한국 정부를 안고 한번 옛날 93년, 94년처럼 미국의 공격을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쪽으로 수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미국에게 어떤 그들의 여러 가지 편집 행위가 들킬 수 있는 외신 기자를 초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적인 여론이나 또 미국의 그런 압박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미국의 압박은 정말 현실입니다. 예. 제가 수개월 전부터 정말 미국이 공격할 것 같다 이렇게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고 물론 뭐 제가 연합뉴스에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위기를 그렇게 조장하냐? 뭐 전쟁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였는데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력이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2개 그리고 항공모함에 준하는 강습 상륙 전단 2개 이 강습 3개 이 3개가 바로 한 개 해병 사단을 바로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개 공정 사단 공수부대를 바로 공정 사단을 바로 낙하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전략 수송기들이 집결해 있고 그리고 괌에 폭격기 삼총사 하죠. B-52, B-2, 예. B-1B 이 삼총사들이 본국에 있는 정비 인력까지 끌고 즉 장기 주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 인력까지 데리고 와서 괌에 빽빽하게 주둔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력들을 다 통틀어 보면 미국이 북한을 향한 코피 전략, 즉 북한 핵을 제거하는 그런 정밀 타격 전략만이 아니고 그렇게 코피 전략을 하다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포를 쏜다든지 하는 그런 거친 반응이 나오면 바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레짐 체인지 작전할 수 있는 예. 전면전까지도 할 수 있는 준비를 이 한반도 주변에 너무나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미 해군이 얼마나 강하고 규모가 큽니까? 예. 미 해군 전체 전력의 62%가 동북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북한이 그걸 모르면 나라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킨 게임에서 발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열병식을 했고요. 내일은 김여정이 방남을 하게 됩니다. 오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을 회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니면 김여정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의전상 김영남이 훨씬 우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실권이 있든 없든 그래서 김영남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정상회담으로 쳐줘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인데 헌법상은 국가 수반이니까 예.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데 옆에 김여정이 배석을 한다면 자기가 김영남의 말을 자르고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예. 김영남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중에 옆에서 저것이 우리 위원장 동지의 뜻과 같습니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그것만도 엄청난 역할이죠.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최소 그런 정도 아니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우리 위원장 동지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